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24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난 지 2개월 만에 정계 복귀하나입니다. 임종석이 작년 11월이죠. 11월에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남긴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이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요 최근에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서면서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대표 선수로 임종석이 나섰고 영남의 대표 선수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도 있고요. 이때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해서 나섰습니다. 일성이 미래 세대에게 분단의 과거 대신에 평화의 미래를 넘겨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이고, 우리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소위 말해서 가짜 평화파리, 위장 평화에 한두 번 속았어요.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어쨌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임종석이 마치 그 평화의 전도사인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그걸 가지고 또 한반도 평화시장을 녹화하는 거죠. 사실 임종석이 그렇게 외쳤던 평화가 왔습니까? 왜 안 왔을까요? 평화가 기본적으로 올 수 없는 구조니까. 아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상이몽인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정자, 촉진자,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 김정은한테는 오지랖 소리나 듣고 다니고 미국 트럼프에게는 동맹의 가치도 존중할 줄 모르는, 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했는데, 어쨌건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임종석이 소위 말해서 평화 전도사로서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쏘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선거철에 비즈니스 하려고 나오는 이 가정스러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정계 은퇴 선언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복귀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어떤 말들이 좀 나왔는가 하면은, 임종석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일들이 임종석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연루되어 있는 신라젠이라든지 라임펀드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이거 터지면 일파만파입니다.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요, 정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요 최근 라임펀드에 대해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고, 어쨌거나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 병원하고
임종석이 연루가 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가장 최근에는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이제 공작 정치의 전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몸통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면은 그 당시 이제 정무수석 한병도도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임종석도 개입이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임종석이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힘이 세었던 검찰의 수사망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 최근에 연말 연초로 해서 1+4, 4+1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개가 불법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시대악법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위로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아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종결권이 없어짐으로 해서 검찰 권력이 무력화돼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6개월 후인 2020년 7월부터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검찰 권력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무력화되면서 이전에 향유하던 권력에 비해서는 3분의 1짝으로 3분의 1로 권력이 축소되어 버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검찰 권력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권력까지 칠 수 있는 검찰을 일정 부분 장악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아마 임종석이가 유사시에 신라젠이나 라인펀드나 우리들 병원이나 심지어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까지 관련해서 그 사건들을 뭉갤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정치 권력이 검찰 권력을 꼼짝마 그 도구로서 공수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임종석을 전면에 다시 재등장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 겁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혜영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직을 맡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CBS 김현정 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 중단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2개월 후에 지금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냐, 총선에 나가서 마땅히 총선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특히 또 통합호남신당의 출인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심에 서줘야 된다 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당에서 상고 초래하면서 이런 모양새를 갖춰야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명분 아닌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리스크도 큽니다. 2개월 만에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을 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임종석이 하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검찰의 칼끝이 임종석에게 향했고 임종석이 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정치 권력이 검찰 권력을 제압하면서 검찰 권력이 무력화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신라젠 라인펀드 우리들 병원 선거 개입 사건들이 뭉개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전면에 나섰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 거죠. 또 이런 거예요.
또 지역을 놓고 봐도 원래는 이제 종로에 출마하려고 종로가 정치 1번지다 보니까 여기서 승리를 하면은 대권 주자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계산을 하고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그 종로에 육선 의원 출신 전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노영민이나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현지 실세들은 특히 정무수석 강기정 같은 경우는 정세균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안 해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정세균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하면서 종로를 정리해가지고 임종석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중립을 지켰거든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데 정세균하고 경선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정세균이 언제든지 경선해서 하자. 그런데 지역구 관리를 탄탄하게 했던 정세균을 임종석이가 경선에서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근데 여기서 경선에서 지면은 임종석의 정치적 수명이 이제 끝나니까 또 단기적으로 또 탈출구, 해방구를 찾는 차원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정계 은퇴로 받아들였는데 본인 논리로는 뭐 이 정치 중단 선언을 함으로 해서 살짝 써니데이가 올 때 또 명함을 내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갔을 수도 뭐 있을 것이고요. 뭐 등등이죠.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비서관과 행정관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한 70여 명을 이번에 이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로 하방시킨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뭐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슬로건으로 내세워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 중심에는 임종석이가 이끌었던 전대협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주도했던, 특히 80년대 후반, 중후반 학생운동권을 주도했던 전대협 세력들이 청와대에 워낙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중심에 임종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일정 부분 청와대 출신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쉽게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본인은 언제든지 복귀를 해가지고 배지를 달 수 있다는 자신감 하에 그렇게 해서 세력화하는 작업 때문에, 왜냐하면 임종석이도 종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임종석을 따르는 전대협 세력, 전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그룹들이 수십 명 나와서 배지를 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보를 형성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함께 했던 동지들을 우선적으로 이 배지를 달게 함으로 해서 그런 거를 조금 무마시키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국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총선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자기들 딴에는 이 임종석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걸쳐서 조직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임종석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다시 코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임종석이 뭐 첫 번째 유혹은, 두 번째 유혹은, 세 번째 유혹은 다시 정치권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종로는 이낙연 총리로 거의 가는 분위기니까 종로는 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는 광진을도 나오던데,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천하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어떻게 잡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론조사 계속 돌려보는 것 같은데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종석이가 나올 수 있는 지역구는 옛날 본인의 지역구였던 광진을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호남 선거가 통합 호남신당이 일정 부분 또 선전을 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니까 싹쓸이하기 위해서 호남 선거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전남 장흥에 공천을 신청해서 호남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 호남신당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바람을 잠재우는 그런 역할, 뭐 여러 가지로 뭐 호남 내지는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임종석이 필요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 여기에 편성해서 모른 채 하면서 임종석이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정계 복귀를 현실화할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큰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임종석이라면 선택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 먹듯이 그것도 2개월 만에 정치적 선택을 번복을 하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